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이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어떤 출고 전략이나 다른 계획 없이 막연히 이제 싸니까 관심을 갖고 응찰을 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 물건이 하나 있는데, 옥포동의 다가구 거제입니다. 지금 보면 많이 떨어졌거든요. 24%까지 떨어져서 뭐 감정이 10억인데 뭐 2억 4,800까지 떨어졌다 해서 문의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유튜브에도 저희가 업로드한 적이 있고, 이거는 지금 멤버십에 하는 분들 보는 영상인데, 이게 이제 위반 건축 사항이 추정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게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문의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반 사항이 없긴 한데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근데 뭐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치 자체는 좋고 나중을 보니까 너무 좋다. 지금은 뭐 이렇게 임차인을 좀 드리지는 못해도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자체에 이제 물어봤을 때는 뭐 위반 사항이 현재는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제 여러 다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이게 추정인데 실제 이제 원상복구했다 다시 쪼개기를 했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4층 보니까 2가구였다가 다시 3가구가 된 거 보니까 추인이 아니라 다시 쪼개기를 한 거 아닌가, 원상회복을 했다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물건을 좀 본다면, 그게 뭐 5천만 원이 들든 많이 들어서 7, 8천이 들든 간에 그 돈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입했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느냐, 사실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 물건이 얼마냐 싸냐 이거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또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만 봐요. 그것에 따라 물건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건이라는 것이 그것도 저것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물건을 매입했을 때 내가 출고 전략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매매 형태로의 이제 매도 차익,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냐, 말 그대로 출고 전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물건이냐,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또 내가 임대 수익, 뭐 임차인을 들여서 수익화를 하겠다면 지금 혹은 장기적으로라도 이게 가능하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위반 사항이 있어서 돈이 더 드냐 덜 드냐, 위반 사항으로 5천만 원이 들든 뭐 7천만 원이 들든 들면 어때요? 이게 얹어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이냐가 중요하지, 안 그래요? 마찬가지 문제가 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를 케어했을 때 드는 비용 대비 임차인을 넣어서 내가 수익화할 수 있는 내가 여건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대부분 경매를 좀 잘못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뭐 특수 물건만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특수 물건에 대한 하자를 푸는 것 자체로의 그것이 이제 가치가 전부다. 남들은 못 들어오는데 난 들어와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낙찰을 받았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자가 있든 없든, 그래서 싸게 받았건 말건 싸게 받아서 싸게 받은 만큼 좀 얹어서 팔 수 있는 물건이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많이 쓰셔야 되는데, 대충 외관 보고 하자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나 없나, 그 정도 보고 응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하셔야 될 것은 중개업소도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 봐가지고 그냥 가서 물어봤을 때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좋은 답을 못 얻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물어만 보러 온 손님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그것도 이해는 가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돼야지 물어만 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거부를 하든가 아주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중개업소를 다니시면서 하다못해 바카스라도 한 명 들고 하면서 친절하게 이제 좀 다가가서 공손하게 여쭤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좀 얻으셔야 되고, 여러 군데 물어보셔야 됩니다. 절대 바로 인근 중개업소에서만 물어봐서는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뭐 얼마나 얹어서 팔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시라 당부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억의 낙찰을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만약에 추후에 등재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들은 비용이 5천이다. 그럼 3억 5천, 넉넉 잡아 4억에 매입을 했다고 칠게요. 이걸 6억에 팔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원룸 임차인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으면 그 가격에 못 팝니다. 원룸이 남아 돌아요. 지금 뭐 2년 뒤, 3년 뒤에 수주량이 늘더라도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예전보다는 하청업체 막 늘려가지고 근로자부터 유입할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늘려갈 거거든요. 원룸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시설 상태도 양호한 데다가
딴 데는 임차인이 없는데 내가 임차를 좀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능력이 될지 안 될지를 보십시오. 내가 이걸 싸게 가져와서 남들보다 1억 싸게 판다 해가지고 팔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출구 전략, 뭐 바꿔 말하면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을 드릴 수 있는 능력, 또 여러 군데 이제 오픈 홍보를 해서 팔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단순히 싸게 할 게 아니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 혹은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마케팅 능력이 되는 뭐 중개업소가 될 수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인프라를 갖춰서 출구 전략을 충분히 타진하고 홍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물건에 대해서. 단순히 위반 건축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싸긴 싸잖아요. 2억 4,800이 싼데 설령 1억을 더 얹어서 나중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해지를 한다고 쳐도 그 금액에 얹어서 여러분들이 팔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 임차인 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옥포동 이 정도 위치면 바로 이제 그 대우조선 앞이면 몰라도 들어간 곳은 위치도 아리까리해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올렸는데, 근데 뭐 그냥 얹어서 판다고 팔릴까요? 막연하게 몇 년 뒤에 조선업 살아나면 여기도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을 들이는 것도 경쟁이에요. 그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런 능력자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입하는 물건을 좀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출구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거시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물건의 가치, 출구 전략, 요것에 초점을 해서 물건을 보시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문의가 많이 온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출구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해 보시고 경매를 통한 수익화를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